흰머리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조두순이 법원을 나섭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온 것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집 주변을 40분 정도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어요?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아내와 가정 불화를 언급한 조두순은 곧이어 과거 자신의 성범죄에 대해 언급하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그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두순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출소한 이후 조두순이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출소 후 7년 동안 밤 9시 이후 외출이 금지된 조 씨가 지난 4일 밤 9시 5분쯤 무단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반소매 티셔츠에 트레이닝복 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나온 조 씨는 집에서 10m 정도 떨어진 이곳 방범 초소로 걸어와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왔다는 조 씨는 한동안 자신의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집에서 있는 일, 수영생활 할 때 있었던 일 이런 거 지것지것 막 넋두리는 거 다 풀어놓는 거. 보호관찰관이 현장으로 와서야 조 씨는 외출 40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재범 방지에 필요가 있다며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조 씨는 야간 외출을 비롯해 과도한 음주와 교육시설 출입, 피해자와 200m 내 접근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조 씨의 집 주변 두 곳엔 경찰과 지자체의 방범 초소가 있고 순찰팀과 CCTV 34대가 배치돼 조 씨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인보된 장소에서 그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신 이야기해봐요. 말 안 들어.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복역한 후 지난 2020년 12월 출소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출소한 지 3년쯤 돼가고 있는데 지난 12월 4일 오후 9시 55분쯤에 주거지를 무단 외출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약 40분가량인데 네. 슬리퍼에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나온 조두순. 무단 외출의 이유가 아내와의 다툼, 즉 부부싸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에 적발된 조두순, 아내와 싸웠다, 화를 삭히러 나왔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니 참 나 진짜 조두순 관련 소식을 참 별의별 우리가 알고 싶지도 않은 걸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런데 장유미 변호사님, 조두순이 막 함부로 막 밤에 돌아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부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1차적으로는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야간 외출이 제한돼 있습니다. 시간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외출이 금지돼 있고요.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학교 등 교육시설에 출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하지만 피해자와의 연락, 접촉 금지돼 있고요. 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는데, 그러니까 저녁 9시 이후에 외출한 조두순은 이 관련 규정을 어긴 셈입니다. 아니 김은배 팀장님, 그 방범 초소 경찰이 그나마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발견 못했으면 만약에 그 밤에 진짜 막 골목길을 막 배회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두순 씨는 사실상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집을 나와서 경찰 방범 초소에 있다가 경찰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찰이 그 조두순이한테 들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조두순이가 사실은 보호관찰관 허가 없이 나간 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아하, 처음 네. 한 건데,
경찰 초소에서 이제 경찰관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자, 법을 위반했으니 자, 집으로 귀가하라고 설득했는데도 좀 처음에는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머? 말을 안 들었던 거죠. 그리고 진짜 나서는 어이없네 진짜. 네. 그런 상황에서 조두순이가 뭐라고 했냐면 네. 경찰관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자기 자기 아내하고 싸웠던 가정불화 얘기도 했었고 또 그리고 네. 자기가 교도소에서 생활했던 얘기를 주절주절하게 한 거예요. 네. 경찰관이 뭐 어떻든 간에 조두순이 얘기하니까 들어줬던 것 같아요. 세심하게 들어주니까 자기 신세한탄을 끝난 뒤에 집으로 귀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40분 동안 뭐 얘기를 했었겠죠. 어쨌든 간에 조두순이는 9시 이후에 못 나가는데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칠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경찰관한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얼른 들어갈게요 한 게 아니라 제가 아내랑 부부싸움 했어요. 뭐 어쨌다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왜 나온 거냐고 재차 추궁했는데도 아내와 싸웠어요. 아유 화 좀 시키려고 잠깐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신세한탄했대요. 지금 조두순 이 인간이 지금 이럴 상황이에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언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전에도 몰래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작년에 한 번도 못 봤어. 작년에도. 집에만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아. 엄마랑 살고 있는데 많이 없었거든요, 불빛이. 이거 설치가 오히려 좀 치안이 강해요. 일단 주민분들은 불안감 속에서도 전현 평론가님 조두순이 진짜 밤에 이렇게 골목길을 돌고 있는 갑자기 조두순이 떡하니 서 있을지도 몰라 막 그런 불안한 상상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흉악 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걱정을 표명한 거잖아요. 혹시라도 재범할까 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경찰과 안산시도 일정 부분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조두순 주거지로부터 20m, 150m 지점에 방범 초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360도 촬영이 가능한 CCTV도 34대가 설치돼서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도 좀 제기가 됩니다. 뭘까요? 사실 많은 인원과 뭐 CCTV도 설치하고 이렇게 혈세를 들여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그냥 무단 외출한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관리 감시하는 거 좋다. 그런데 이렇게 혈세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 네. 지난 2월까지의 자료에 따르면요. 네. 출소 이후에 조두순을 감시하고 관리하기로 들어간 예산만 무려 총 10억 6,506만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조두순이 이 이른바 전자발찌로 불리는 이 부착 장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기간이 네. 2021년 12월 11일까지 그러니까 재범 방지를 위해서 그때까지는 앞으로도 쭉 2027년 그렇습니다. 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혈세가 아깝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데도 제대로 감시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진짜 이 흉악범 출소 이후의 행동도 이 들여다보느라고 제한하고 감시하고 들여다보느라고 우리 혈세가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 상황 엄연히 집 밖으로 밤 9시 이후에는 나올 수 없다고 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그러면 분명히 이번에도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장유미 변호사님. 어긴 게 맞죠. 구체적으로는요. 이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외출 시간도 제한 두고 그게 다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요. 또다시 조두순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요. 네. 그 당시에 검찰이 이 무단 외출한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 안산보호관찰소에 한 라인을 연결해서 왜냐하면 거기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즉각 대응하면서 조두순에게 또 강력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